대신해서 제가 좀 고민을 해야 하는 그런 또 자리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옵티미스트,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 출시 예정인 제품이고요. 우리 아메이는 항상 빠르죠. 우리가 날씨가 건조해졌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공부하면 늦습니다. 건조해지기 전에 우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건조한 계절에 출시가 됐을 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늘 옵티미스트 제가 제대로 한번 좀 소개를 드릴 거고요. 오늘 제가 강의는 지금 8시인데 대략 한 50분에서 55분 정도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한 95% 정도는 옵티미스트 얘기를 할 거고 5% 정도는 아메이 홈에 또 디쉬드랍스 식기세척기 세제도 10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것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 자료 공유 먼저 하도록 할게요. 네, 자료 공유는 이제 화면이 보이실 것 같고요. 교육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하게 좀 공지 아닌 공지를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저희가 이번에 본사에서 이 자료가 배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엄격하게 지금 회사 분위기가 조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소장용으로는 뭐 캡처를 하시고 그렇게 활용을 하셔도 되는데 많이 좀 배포라던가 그런 것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11월 출시 예정인 옵티미스트 가습기입니다. 이 가습기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실 익숙한 제품이기도 하죠. 가습기라는 제품군 자체는. 하지만 이 가습기만큼 제가 이런 가전을 담당하는 강사로서 정말 다양한 뭐 정수기부터 공기청정기부터 또는 뭐 바이크부터 정말 다양한 제품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가전제품들 중에서 필요성과 장점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동시에 우려가 또 따라오는 제품이 사실은 좀 가습기가 유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이 건조한 계절에 가습기 한 대 있어야지 써야지라는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많은 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이 가습기 하면 항상 좀 쫓아 나오는 게 또 세균이 아닌가라는 이 키워드가 쫓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옵티미스트는 이 타이틀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세균에 대해서 어떻게 걱정이 없는 안심 가습이 될 수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습도 관련 퀴즈 먼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실 때 내가 잠을 잘 때 내 몸속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수면 시에 우리 몸에서 수분이 어느 정도 빠져나갈까요? 네, 우리 엄지원 리더님, 제가 질문을 드리기도 전에 벌써 2번 하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500ml에서 1리터 정도가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호흡, 숨을 쉬죠. 호흡을 하면서도 수분이 빠져나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땀을 흘리면서도 수분이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그만큼 잠을 자는 동안에는 내 몸이 생각보다 많은 양의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만큼 많이 또 건조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고 또 이 내가 지금 몸 담고 있는 공간 자체가 또 더 건조해지다 보면은 내 몸은 이 수분의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또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질문. 습도가 낮을 때 우리 뭐 가을 겨울철만 되면 특히나 여성분들 머리 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전기 또 많이 또 고민하실 텐데 이 정전기가 왜 일어날까요? 네. 우리 채팅 가능하신 분 쳐주셔야 됩니다. 네, 답은 맞습니다. 1번입니다. 네. 건조하면, 죄송해요. 3번입니다. 3번. 공기 중 수분이 적어서 전기를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입니다. 말 그대로 이 공기 중에 수분, 즉 습도가 낮아질수록 전기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정전기의 발생이 굉장히 쉬워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말을 하면은 습도 관리만 잘 하더라도, 내가 그간 정전기 때문에 매년 좀 고생을 했었는데, 꽤나 많이 개선이 될 수 있겠네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건조한 계절에 낮은 습도가 있을 때 내 몸에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네. 답은 맞습니다. 네, 우리 오영리님 바로 딱 들어주셨는데
바로 4번, 피부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습도 관련 퀴즈를 왜 좀 여쭤봤냐면요. 사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거의 뭐 300분이 넘는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데 우리 오늘 아침에 날씨 체크해 보셨을 거예요. 비가 오나 안 오나. 특히나 오늘 또 비까지 왔다 보니까 체크하셨을 거고 그다음에 또 빼놓지 않으셨을 게 아마 온도 체크도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몇 도지? 오늘 9월이 됐는데 오늘 좀 더운가? 좀 선선해지나? 비 오면 조금 선선해진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온도 체크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습도 체크까지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대신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또 비도 왔다 보니까 굉장히 좀 습해요. 좀 꿉꿉하죠. 아까 제가 퇴근길에 보니까 89% 정도로 상당히 높은 습도를 보였습니다. 이만큼 이 습도라는 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굳이 체크를 하지 않더라도 나의 기분에, 일상에 상당히 많이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습도의 정의를 보시면은 공기 중에 포함된 수증기의 양이나 비율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이 습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라는 것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중학교 2학년 과학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교육자를 만들면서 다시 내가 이런 걸 배웠었나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 절대 습도는 크게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흔히 평소에 일상생활 때, 나 습도가 낮아, 습도가 높아 하는 그렇게 말하는 거는 다 상대 습도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히 말을 한다면 뭐 상대 습도가 뭐 40%다, 상대 습도가 80%다, 뭐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뭐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진 않고 그냥 습도가 몇 프로다 하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대 습도를 말하는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습도라는 게 단순히 우리 일상의 그런 꿉꿉함이나 뭐 좀 찝찝해, 더워 이렇게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건강에까지도 상당히 많은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습도와 호흡기 건강의 연관성이라고 하는 춘천대학교가 발표를 한 작년 굉장히 따끈따끈한 논문입니다. 최신 논문 자료를 찾아와 봤는데요. 이 습도와 호흡기가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호흡기 건강과 습도의 연관성의 개요라고 해서 이 밑에 지금 하위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낮은 실내 상대 습도는 그냥 이제 낮은 습도겠죠. 낮은 습도는 감염성 질환, 말 그대로 뭐 인플루엔자 또는 감기, 뭐 독감 이런 것들의 바이러스 전파 증가와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습도가 높으면 이 꿉꿉함, 또 여름철 하면은 이 꿉꿉함이 더 넘어서면은 곰팡이라던가 뭐 음식이 쉽게 상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반대로 가을, 겨울철처럼 습도가 낮아지는 계절에 우리가 흔히 이렇게는 알고 계시죠? 겨울은 추우니까 감기가 걸려. 이 정도는 누구나 뭐 어린 아이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감기가 걸리는 게 기온이 내려가서 말 그대로 추워서 걸리는 것도 있는데 기온도 내려가지만 습도도 함께 내려가다 보니까 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항력이 저항력이 많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염이 될 가능성, 환경이 더 쉽게 조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 40% 정도의 낮은 상대 습도는 이 낮은 온도와 결합이 됐을 때, 즉 날씨도 춥고 습도도 낮았을 때 인플루엔자 같은 이런 감기 바이러스의 발병률이 쉬워질 수 있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게 연구 결과로 밝혀졌고요. 다음으로는 폐 기능의 관련과도 영향이 있습니다. 결국 이 호흡기라는 거는 내가 숨을 쉬고 뭔가 내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목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숨을 쉬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또 폐 기능이잖아요. 이 하위 설명을 읽어보시면은 상대 습도와 폐 기능 지표가 이 사이에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더라라고 합니다. 음의 상관관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상대 습도가 낮아졌을 때, 마이너스일 때, 떨어졌을 때 이 폐 기능도 함께 떨어진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즉 습도가 낮아질수록 폐 기능이 평소에 안 좋으셨던 분들은 폐 기능까지도 함께 저하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아까 1번과 마찬가지로 호흡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 뭐 기침이 자주 난다던가, 가래가 있으신다던가, 뭐 또 천식이 있으시다던가, 이런 분들 겨울철 되면 더 아마 심해지실 겁니다. 이제는 왜 그런지 조금 더 이해가 쉽게 가실 겁니다. 아, 기온 자체가 떨어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습도가 낮아져서 이런 증상이 더 쉽게 발현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거 이제는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습도가 낮아질수록 내 건강에 영향을 잘 받으실, 직접적으로 더 쉽게 받는 그런 유형들을 보니까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또 성별로 따지면 여성분들이 조금 더 취약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좀 낮은 이제 어린 아이들 요렇게가 조금 더 영향을 쉽게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좀 나이대가 있으시거나 또는 아직 뭐 어린 아이를 키우시는 양육하는 뭐 주변 지인이 있으시거나 또는 지금 성별이 내가 좀 여성인 경우에 아 내가 습도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요런 이제 집단에 속해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습도라는 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60%, 70%, 80%, 즉 여름철 같이 높아졌을 때는 꿉꿉해지는 곰팡이의 번식이 쉬워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가을, 겨울철 습도가 낮아지는 계절에는 30% 정도로 떨어졌을 때는 피부와 눈이 건조해질 수가 있고요. 20% 정도로 습도가 떨어지면은 피로감이 높아지고 또 집중력이 저하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10% 정도로 굉장히 낮게 떨어지다 보면은 호흡기가 건조해지고 수면의 질까지 저하가 되는 직접적인 건강에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요, 이 습도를 또 어떤 분들에게 좀 강조를 드리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수험생 자녀를 둔 리더님들이나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습도 관리를 정말 잘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습도 관리, 우리 수험생 자녀를 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이런 공부 환경을 잘 조성해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아마 신경 쓰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뭐 잠을 잘 때 잠 잘 자라고 침대 신경 쓸 수도 있을 거고요. 공부할 때 불편하지 말라고 뭐 책상이나 의자 신경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아이들 깨끗한 공기에서 숨 쉬고 공부하라고 공기도 신경 많이 쓰실 수 있을 거고요. 이처럼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은 부분들에서 아이들의 이런 학업, 이런 환경을 신경을 쓰시는데 생각보다 습도까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은 많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린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생겼다라는 거죠. 누구 어머님, 습도가요, 굉장히 가을, 겨울 되면 건조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건조해지면 피부만 좀 땡기고 이러는 게 아니라 습도가 20% 정도로 떨어지면은 피로감도 굉장히 쉽게 높아지고 집중력도 쉽게 떨어진대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상 앞에 굉장히 또 오래 앉아 있어야 되는 지금 환경인데 습도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피로도 굉장히 빨리 오고 집중력까지 빨리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뭐 책상도 좋고 뭐 침대도 좋고 한데 습도 관리만 잘 해줘도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을 오래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이 습도의 중요성을 조금 더 쉽고 내가 현실에 이렇게 대입을 해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습도 과연 몇 퍼센트가 그러면은 좀 쾌적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느끼는 가장 쾌적한 습도라고 하는 구간이 40%에서 60% 구간이라고 합니다. 음. 그래서 보통 가을, 겨울철 또는 우리가 뭐 여름철에 에어컨 굉장히 바깥은 꿉꿉하지만 에어컨 같은 거 켜놨을 때 굉장히 요 정도 구간의 습도를 체크해 보시면은 아 쾌적하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습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겨울철, 가을철 되면 또 건조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아메이에서 옵티미스트란 이런 가습기가 나오기 전에 내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분명히 가습기라는 제품을 써보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가습기란 제품을 안 써보신 분들 자체는 많이는 안 계실 겁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안 써봐도 뭐 어딜 가서 한 번쯤은 보기라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습기라는 게요. 아까 가장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조하다 보니까 습도 관리를 좀 해야지, 가습해야지 해서 가습기 놓으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이걸 쓰면서 동시에 걱정이 되는 가전제품인 것 같기도 해요. 이거 가습기 관리 잘 안 해주면은 세균 번식이 굉장히 쉽다던데. 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죠? 그리고 가습기 써보신 분들, 내가 보통 이렇게 주무실 때 켜놓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켜놓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습기 주변에 물방울이 좀 이렇게 맺혀 있다거나 아니면 주변이 좀 축축하거나 이런 경험 있지 않으셨습니까? 음. 그리고 가습기, 내가 하도 이 가습기 관리 잘 안 해주면 세균 번식이 쉽다 그래가지고 관리를 좀 잘 하려고 봤더니 뭔가 분해하는 것도 굉장히 좀 복잡하고 그 물통 수조도 막 닦으려고 봤더니 손이 또 안 들어가가지고 닦는 게 굉장히 좀 번거롭고 이런 경험도 한 번쯤 있으셨을 거예요. 음. 결국에는요, 가습기는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동시에 여러 가지 좀 걱정거리가 있다 보니까 쓰면서도 걱정하는 가전이 어느 순간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 첫 번째 세균은 정말 열이면 열, 가습기 쓸 때 좀 걱정되는 게 뭐세요라고 물어봤을 때 답변이 아마 열이면 열 다, 세균이 좀 걱정돼요 하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습기를 쓴다고 무조건 세균이 나올까요? 음, 그렇진 않습니다. 관리 잘 해주시면 세균 안 나옵니다. 그럼 세균이 왜 나올까요? 음, 결국에는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 가지 우리가 가습기 하면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가습기는 수조가 좀 작은 게 있을 수도, 미니 가습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큰 게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수조가 좀 큰 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수조가 큰 걸 썼을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가습기를 켜려고 봤더니, 수조에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어제 담아놨으니까 다시 물을 다시 새 걸로 받아서 다시 끼워야지. 그리고 켜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 많진 않으실 거예요. 물이 담겨 있네? 일단 켜요. 별 의도 없어요. 그냥 물이 있으니까 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 다 다르면 뭐 소리가 나든지 뭐 램프에 불이 들어오든지 물 없네? 다시 채워줘야지. 요렇게 반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쓰다 보면 이제 세균의 번식이 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조에 물이 많이 담겨 있다 보면은 그만큼 좀 고여 있는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은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물과 공기가 계속적으로 맞닿아 있다 보면은 세균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가습기라는 거를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형태가 아마 뭔가가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초음파 가습기의 형태가 가장 많이 쉽게 떠오르실 겁니다. 정수기도요. 깨끗한 물을 정수한다라는 기본 개념은 같지만 여러 가지 정수 방식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가습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습기도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게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이런 초음파 방식이 있어요. 초음파 방식이라 함은 수조에 물이 담긴 것들을 굉장히 미세한 초음파 진동을 줘서 수분 입자가 뿜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흔히들 그거를 누군가는 수증기가 나오네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수증기가 아닙니다. 물을 잘게 쪼갠 물의 입자예요. 사람의 눈에 물의 입자가 보일 정도라는 건요. 그 입자 크기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매일매일 이 제품 관리를 잘 해주시는 분들은 어떤 방식의 가습기를 쓰시더라도 뭔가 세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나는 물통에 물이 뭐 남아 있어서 또는 조금 바빠서 조금 귀찮아서 그냥 매일매일 쓰다 보면은 세균의 번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세균은 눈에 안 보일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가습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는 눈에 보여요. 그 물 어디 있던 거예요? 수조에 있던 거잖아요. 근데 세균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물 수분 입자에 세균이 함께 따라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가습기를 쓸 때 관리 제대로 안 해주면은 세균이 나올 수 있어요라는 그런 인식이 잡혀버린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조금 더 공략하기 위해서 나왔던 제품이 매일매일 관리하기 힘드시죠? 저희 거 넣으시면은 세균 번식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가습기 살균제까지 나온 거예요. 이제 이 흐름이 좀 이해가 되시죠? 음. 초음파 가습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관리 잘 해주면은 충분히 잘 쓸 수 있어요. 하지만 10명이 썼을 때 과연 이 10명이 정말 잘 다 관리를 할까? 그러다 보니까 걱정거리도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또 아마 좀 알고 계실 만한 그 방식이
가열식 방식이 있어요. 물을 끓이는 거죠. 말 그대로 거기서 나온 거 이게 진짜 수증기가 맞아요. 음. 근데 가열식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뭔가 그 전기를 굉장히 물을 끓이는데 전기가 좀 많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아메이는 어떤 방식을 썼을까?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제가 가장 처음 타이틀 때 말씀드렸습니다. 세균 걱정 없이, 축축 걱정 없이, 세척 걱정 없이, 고민하실 필요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가습기 우리 옵티미스트로 탄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은 이 가습기라는 제품의 장점을 살리면서 우리가 그간 가습기를 통해서 걱정했었던 부분들은 해결할 수 있었을까, 개선할 수 있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 그리고 두 번째, 옵티미스트만의 안심을 더한 제품입니다. 일단 첫 번째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얼 안심, 말 그대로 두 가지 안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안심 포인트, 바로 굉장히 작은 나노 수준의 미세 수분 입자 크기입니다. 세균이 올라탈 수 없는 0.2 나노미터의 미세 수분이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요. 요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제가 뭐 어떤 가습기를 쓰시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은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세균이 번식을 했을 때 아까 그 수분 입자가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크다 보면은 세균은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함께 올라타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근데요, 우리 옵티미스트는요, 정말 100번 양보해가지고 진짜 이 제품을 쓰는 누군가가 진짜 관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조에 세균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조상 이 세균이 올라탈 수가 없게 만들었어요. 구조 자체를. 그런 분들까지 있을까봐. 무슨 말이냐? 보통 세균의 사이즈가 1000나노미터라고 흔히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옵티미스트에서 나오는 이 수분 입자의 크기는요, 이 세균보다도 무려 5,000배나 작은 0.2 나노미터의 사이즈예요. 세균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 토출되는 수분에 타고 올라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걸 저희가 그냥 크기만 비교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수분이 토출이 되는 토출구에 미생물이 검출이 되나 안 되나 시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아예 안 나왔다라고 하는 이 불검출 완료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 물이 담겨 있는 내부를 정말 더 신경을 덜 쓰셔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이스프링에서 이세리 카본 필터라는 물리적인 필터가 있죠. 그리고 이 필터를 거치고 나서 바로 정수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UVC LED를 통해서 한 번 더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살균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 UVC LED의 기술력이 우리 옵티미스트 가습기에도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정수기 교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거예요. UVC 기술력은 안 쓰는 것보다는 무조건 좋다. UVC가 달려 있어서 살균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UVC를 안 쓰는 것보다 무조건 좋다. 다만 A 회사 또는 B 회사, C 회사 여러 회사들이 저희는 UVC 살균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이냐? UVC라고 다 똑같은 UVC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안 쓰는 것보단 무조건 좋은 건 맞고 첫 번째. 두 번째, UVC를 어떤 회사를 뭐 아메이를 포함한 뭐 여러 회사의 UVC 기술력으로 살림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린 이제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오케이. 어떤 UVC 썼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UVC 파장을 썼는데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산 모양의 그래프가 있죠. 그래프 아래쪽에 낮은 부분과 그래프 가운데 높이 우뚝 솟아 있는 이 부분, 누가 봐도 살균력은 가운데 우뚝 솟은 부분이 더 높다라는 걸 쉽게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UVC 안에서
살균력을 좌지우지하는 게 뭔가 봤더니 UVC가 갖고 있는 파장에 따라서 살균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UVC가 살균을 하는 원리 자체가 UVC 빛이 조사가 되면서, 즉 빛이 쬐지면서 살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파장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가 관건이다라는 건데, 이 가운데 가장 우뚝 솟아있는 이 파장을 보니까 그게 265나노미터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리더님들한테 뭐 같은 거 외우세요라는 말은 잘 안 하는데, 이 265나노미터 정도는 알고 계시면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UVC라고 다 똑같은 UVC가 아니거든요. 어떤 파장을 쓰냐에 따라 살균력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하면서, 그 살균력이 가장 좋은 파장이 어느 정도 파장인가 보니까 그게 265나노미터래요. 그런데 저희 옵티미스트 가습기에 들어있는 이 UVC LED의 파장을 보니까요. 그게 260에서 270나노미터의 파장을 보이기 때문에 살균 관련해서 정말 안심하고 쓰실 수가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역시도 UVC LED가 달려있으니까 안심하세요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 살균력에 대한 시험 테스트까지 다 완료했고요. 이 내부, 참고로 UVC LED는 이 가습기 그 위쪽에 2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전원이 인가가 되면 이제 UVC가 조사가 되는 건데, 이 조사가 되면서 살균이 되는 부분이 어딘가 봤더니 물이 담겨 있는 수조, 그 다음에 이 수조 안에는 하얀 색깔 도톰한 섬유 소재의 필터가 들어있을 거예요. 이 필터 역할은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에 보시면은 팬이 있을 거예요. 이 수조와 필터와 팬이 모두가 살균이 되고요. 이 살균력은 무려 99.9%나 살균이 된다라는 시험 결과까지 받았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출이 되는 흡입된 공기의 부유세균까지도 99% 저감이 된다는 결과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균 걱정 없는 듀얼 안심 2가지 안심 포인트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0.2나노미터의 굉장히 작은 수분 입자 크기라고 했어요. 세균이 설사 없겠지만 설사 있다라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조차 없는 구조로 일단 만들었다. 그리고 이 구조도 구조인데 내부를 정말 안심할 수 있게 UVC LED로 계속 살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안심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게 우리 옵티미스트가 가진 두 가지 듀얼 안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잠깐만. 내가 흔히 알고 있던 가습기는 분명히 이 가습이 되는 게 눈에 뿜뿜뿜 뿜어져 나오는 게 눈에 보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초음파 가습을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우리 옵티미스트 가습기는 입자가 이렇게 0.2나노미터로 작으면은 입자가 안 보이는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보여요. 지금 뭐 출시 세미나라던가 우리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옵티미스트 실물을 보신 분들도 지금 계실 거고요. 또는 실물을 못 보시고 지금 우리 한국암의 유튜브에 공개가 된 옵티미스트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찌됐든 실물을 보셨든 영상을 보셨든 아니면 설사 아직 제품을 못 보신 분들이더라도 우리 제품을 켜시면요. 아무것도 뭔가 눈으로 보이는 건 없을 거예요. 뭔가 바람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전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안 보이니까 좋은 거예요. 안 보이니까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눈에 보이면요. 그만큼 뭔가 물속에 있는 게 타고 올라올 수 있다라니까요. 근데 저희는요. 안 보이게 만들었어요. 구조 자체를. 그리고 안 보이게 만든 게 기술력이에요. 무슨 기술력이냐면은 아까 제가 가습 방식을 말씀드렸죠. 초음파 방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 그리고 물 끓인다고 했던 가열식 방식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방식이 우리 아메이가 채택한 방식인데 기화식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화. 말 그대로 뭔가 액체가 이렇게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걸 말을 하죠.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우리 겨울철에 빨래 실내에 방에다 말려놓으면 습도 올라가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안 계세요. 이 빨래 마르면서 습도가 올라가는데 빨래라는 건 한번 말라버리면 근데 끝이에요. 내가 자는 동안 분명히 한번 마르면서 습도가 좀 올라가긴 하겠지만 잠을 자는 계속 마르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마르고 나면 끝이니까. 한 번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빨래 계속 그냥 마르면서 습도도 조절했으면 좋겠다. 그걸 기술로 만든 거예요. 그게 기화식이야. 빨래가 계속 깨끗하게 젖어 있으면서
마르면서 습도 조절은 되는데 내가 자는 동안 계속적으로 습도 관리가 될 수 있는 그게 기화식이에요. 흔히들 가습기를 좀 알아보신 분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가습기 유목민들이라고 있어요. 이걸 써도 좀 만족이 안 되고 저걸 써도 만족이 좀 안 되고. 근데 그런 가습기 유목민들의 정착지로 알려진 게 많이들 인정을 하시는 게 기화식 방식이에요. 음. 기화식 방식을 아메이가 개발을 한 건 아니에요. 기화식 방식이라는 거는 가습 방식이다 보니까 옛날부터 있긴 있었어요. 우리는 이 방식을 채택을 한 거예요. 왜냐? 많은 가습기를 알아본 사람들이 제일 인정을 하고 제일 만족을 하면서 그리고 또 제일 안심하면서 쓸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음.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빨래 이렇게 걸려있는 그림 옆에 물, 수분 필터 뭐 이렇게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제품을 좀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은 건데 수조에 물이 들어가겠죠. 당연히 가습기니까. 물을 담아놔야지 이게 뭔가 가습이 되겠죠. 그리고 필터가 아까 제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굉장히 도톰하고 실물 보시면은 굉장히 도톰한 섬유 소재에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이게 젖어 있는 빨랫감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젖어 있어야 이게 마르면서 가습이 되겠죠. 이게 계속적으로 젖기 위해서는 물 흡수를 잘 해야 될 거고요. 물 흡수를 또 많이 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도톰하고 구멍 뽕뽕뽕 뚫려서 잘 흡수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위쪽엔 팬이 달려 있을 거예요. 이 팬은 왜 달렸냐? 우리 가습기 쓰시는 분들 요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가습기 이렇게 다이얼 형태로 돼 있어갖고 많이 돌리면 가습 많이 나오고 조금 돌리면 조금 나오고 여기서 아쉬운 점 뭐예요? 내가 가습을 한번 설정을 해놓으면은 이 강도 조절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물리적으로 조절을 하지 않는 이상. 근데 우리 건요. 공기청정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공기청정기 오토 모드, 자동 모드로 쓰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공기 안 좋을 때 빨리 돌고 좋을 때 천천히 돌고. 편하죠. 우리 옵티미스트 가습기는요. 그런 자동 모드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습도를 설정을 해놓으면은 지금 내가 있는 공간의 습도를 판단을 해가지고 습도가 좀 더 올라가야겠다 그럼 빨리 돌 거고요. 지금 좀 빨리 안 돌아도 될 것 같아 그럼 천천히 돌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팬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팬이 있다 보니까 훨씬 더 멀리 퍼질 수가 있어요. 멀리 퍼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입자가 굉장히 작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아까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품 주변이 축축해지는 경우는 왜 그럴까요? 눈에 보일 정도로 입자 크기가 크다 보니까 멀리 못 가고 무게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자 크기도 굉장히 작고 펜으로도 멀리 날릴 수가 있다 보니까 다양하게 전방위적으로 가습이 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 옵티미스트의 기화식 방식 제품을 또 그 기술을 영상으로도 구현을 한번 해놨습니다. 바로 티슈 축축 테스트인데요. 티슈 축축 테스트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무가 주변을 축축하게 만드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표면에 맺힌 물기로 티슈가 축축해졌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습도가 올라도 티슈는 보송보송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축축해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보송보송합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물방울 입자에 비해 가벼워서 주변을 적시지 않습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저는 그래서 이 영상을 지금 제목이 티슈 축축 테스트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요, 개인적으로 티슈 뽀송 테스트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거는 뽀송하잖아요. 우리 입장으로 설명을 해야죠. 우리 건 티슈 뽀송이다. 왜 뽀송하냐? 입자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주변에 그냥 떨어지고 뭐 축축해지는 게 아니라 멀리 퍼질 수가 있고 세균 걱정도 덜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탄생을 했다. 우린 티슈 뽀송이다.
그렇게 한번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영상이 굉장히 또 이제 킥인데, 먹물 분사 테스트예요. 영상 보신 분들 또는 우리 그 출첵이나 이럴 때 실물 시연하는 것도 본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먹물 분사 테스트가 진짜 핵심 영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요. 먹물을 저희가 왜 부었을까를 그걸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직접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약간 혼날 수 있어서 먹물을 우리가 왜 부었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생각을 해보시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속에 있는 먹물이 함께 분사되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초음파식 가습 방식의 경우 티슈에 먹물이 묻었습니다. 다음은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 제품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결과는 보이시나요? 티슈가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실험 결과 초음파식 가습 방식은 티슈가 먹물로 얼룩졌지만 기화식 가습 방식의 옵티미스트는 미세 수분만 분사되어 티슈가 먹물로 얼룩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은 입자 크기. 옵티미스트의 미세 수분은 먹물 입자보다 작기 때문에 미세 수분만 공기 중에 퍼집니다. 세균 걱정 없는 안심 가습. 옵티미스트. 네, 이 영상은 제가 정말 봐도 진짜 이건 제가 박수를 치고 싶어요. 왜냐면은요, 결국 그거죠. 아까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습기라는 제품은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 자체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 굳이 가습기 쓰세요 말 안 해도 건조하면 알아서 쓰시는 분들 참 많았다, 그간. 하지만 가습기 하면 항상 쫓아냈던 키워드인 세균. 쓰면서도 걱정이 됐던 이 세균, 그거를 걱정 안 할 수 있게 그걸 직접적으로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좀 설명하실 때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옵티멀 설계예요. 옵티멀이라는 뜻 자체가 최적의라는 뜻입니다. 우리 옵티미스트 이름도 옵티멀 리스트의 이제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최적의 가습을 전하겠다는 이제 의지인데 설계도 옵티멀하게 했어요. 설계를 어떻게 옵티멀하게 했냐? 최적으로 설계를 했냐?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수조의 사이즈입니다. 수조의 사이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습기를 우리가 누군가가 쓰고 있을 때 가습기에 물이 지금 남아있다. 그럼 내가 이걸 굳이 버리고 다시 또 새로 채우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막상 실제로 현실로 보면 의외로 많지 않을 거다. 남아있네 그냥 켜고. 어제 담았는데. 좀 귀찮은데 뭐 아직 남았으니까 오늘까지는 쓰지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세균이 번식할 확률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은 한 번 생기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이 수조 사이즈를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뭘 고민을 했냐? 일단 이 가습기를 쓴다라는 거는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잘 때 대부분 쓸 거다. 켜놓고 쓸 거다. 잘 거다. 일단 그러면은 첫 번째, 자는 동안 꺼지면 안 될 거예요. 자는 동안 물이 부족해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이게 또 크게 만들려면 당연히 크게 만들 수 있어요, 수조를. 근데 마냥 크게 만들자니 사람들이 관리를 잘 안 할 것 같아요. 물 남아있으면 그냥 또 쓸 것 같아요. 우리가 어찌 보면 반강제로라도 매일매일 물을 좀 갈 수 있게 어찌 보면 좀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만들어보자. 이게 두 번째 고민이었어요. 그렇게 나온 사이즈가 우리 옵티미스트의 수조 사이즈예요. 이게 2.5리터예요. 그냥 2.5리터라 그러면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우측 하단을 보시면은 사용 시간을 보실게요. 1단계로 쓰실 때는 최대 12시간 정도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집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단계로 쓸 때는 12시간 쓸 수 있고요. 2단계로 쓰시면은 10시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 취침 수면 시간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우리가 자는 시간을 좀 염두해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에요. 내가 자는 동안은 가습이 충분히 되고 다음날 가습기를 또 쓰려고 하면 이제 물이 뭐 거의 없거나 많이 쓰면 뭐 아예 없거나 하겠죠. 그럼 물을 또 채워줘야겠구나.
그렇게 저희가 고민해서 만든 최적의 사이즈라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그다음은요, 이제 옵티미스트를 어떻게 처음에 이제 구매를 이제 하실 일이 있으실 텐데, 구매를 하시면은 처음에 어떻게 그 조작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간단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미스트를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은 필터를 먼저 적셔 주실 거예요. 물을 적셔 주신 다음에 이게 섬유 소재이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은 형태가 무너질 수 있어서 거치대 색깔을 띄워 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거치대 잘 끼우셨으면은 이거 뒤집어 끼지 않으실게요. 네, 뒤집어 끼지 않으실게요. 그 다음에는 케이스 케이스 안에다가 넣지 않으실게요. 저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거꾸로 넣지 않고 프레임 안으로 넣지 않으실게요. 다음으로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시면은 수조에다가 물을 먼저 담아놓고 그 다음에 필터 넣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 수조에는요 이렇게 수위가 그 표시가 되어 있는 양각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수위가 있을 겁니다. 보통 이제 맥스로 채우시겠죠, 쓰실 때. 이 맥스로 물 채워놓고 필터 넣으면 이제 유레카 외치는 거예요, 유레카. 물 확 넘쳐버립니다. 네, 필터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맥스 수위를 맞추는 게 맞다라는 거. 네, 아마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게 좀 착각 아닌 착각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것까지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필터를 넣고 이렇게 이제 수위가 표시가 될 겁니다. 실물 보시면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끼우실 때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요. 앞면에서 회색깔 앞으로 오게 해서 섞어주시면 좋습니다. 이것도 아주 혹시라도 내가 그럼 앞뒤를 혹시라도 거꾸로 끼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앞뒤 안 맞으면 안 들어가게 만들어 놨어요. 네,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설명까지 한번 더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번 코드 연결해주고 바로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분해의 방법입니다. 분해하실 때는 케이스를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필터도 그냥 드시면은 바로 분리가 될 수 있게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척할 일이 있으실 때는 필터 분해하시고 이렇게 수조만 물을 버리시고 세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좀 신경을 썼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세척 얘기 나온 김에 세척을 하는 게 얼마나 좀 쉽게 저희가 설계를 했는지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가습기를 떠올렸을 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부모님이랑 함께 살 때 저희 어머니가 제 방에 사주셨던 가습기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요랬어요. 가습기가 그 수조 용량은 되게 컸어요. 아까 제 경험담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밤에 켜려고 보니까 물이 남아있네. 그냥 켰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 물이 없고 또는 이제 며칠 쓰다 보니까 물통 한번 세척을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조 이 사이즈는 되게 큰데 뚜껑을 열고 나서 손이 안 들어가요, 손이. 네. 그렇다 보니까 막 소를 넣어서 세척을 하거나 이래야 됐었는데 또 학생 때도 또 남학생이다 보니까 그게 귀찮았어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물 담아놓고 이렇게 흔들었어요, 뚜껑 닫고. 이게 세척이 제대로 됐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실제로 쓰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건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손 안 들어갈 걱정 없어요. 그냥 손이 그대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부에 아까 펜이 있다 그랬죠. 펜. 펜도 저희가 분해 세척이 너무나 쉽게 됐어요. 펜 보통 이제 펜의 생김새 때문에 이거 펜 이거 어떻게 빼? 막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요 말씀드리면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댁에서 텀블러 갖다 놓고 물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오늘도 뭐 텀블러 많이 쓰실 겁니다. 내가 텀블러 뚜껑을 난 못 열어. 그러면 제가 이제 가정 방문해가지고 이제 교육해 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아니고서야 내가 병뚜껑을 열 수 있다. 그러면 펜 분해가 가능하다. 지금 펜 사진 보시면은 캡이죠. 뚜껑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오픈 클로즈까지 적어놨어요. 저 영어를 못해요. 못 읽겠어요. 그러신 분들 계실까봐 화살표까지 저희가 그려놨어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그냥 돌리시면 빠져요. 그리고 그냥 내리시면 펜 분해돼요. 너무나 쉽게 분해 세척 가능하게 만들었고요. 또 너무 좋은 게 필터가 워셔블 필터예요. 이거는 리더님들 나중에
좀 이제 교육 끝나거나 좀 시간 여유 있으실 때 기화식 가습기를 한번 뭐 네이버든 구글에든 검색해 보세요. 기화식 가습기의 제품들을 보시면요. 이 필터라는 건 무조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필터의 타입이 다 달라요. 보통 세 가지 타입이 있어요. 첫 번째가 디스크 타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컴퓨터 플로피 디스크 있죠. 그런 디스크, 그런 플라스틱 디스크가 촘촘촘촘촘촘 이렇게 들어간 타입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돌면서 기화가 되는 방식인데 그거 세척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빼요. 일일이 닦아요. 일일이 껴요. 좋다 안 좋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편하냐 안 편하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번거로울 것 같아요. 또 다른 타입은 뭐가 있냐면은 우리 공기청정기 프리필터 이런 것처럼 얇은 필터를 몇 번 쓰고 버리고 다시 또 새 거 갈고 버리고 이런 타입이 있어요. 음. 이러면 내가 또 떼고 다시 새 거 또 붙이고 새 거 또 구매하고 이런 것들이 좀 벌써 떠올라요, 저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옵티미스트 같은 타입이 있어요. 하나 필터 넣어 놓으시면요. 계속 쓰시면서 세척하면서 계속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필터가 있어요. 이걸 워셔블 필터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워셔블 필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빼서 닦아주고 뭐 한 번 몇 번 쓰고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쓰세요. 계속 쓰다 보면은 물때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가 있을 거예요. 뭐 3, 4일, 4, 5일 정도 쓰다 보면. 그러면 한 번씩 씻어주세요. 음. 씻는 것도 고민하지 마시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뭐 빨래하는 거 그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물 담아 놓으시고요. 그냥 필터 담아 놓으시고 10분만 기다리세요. 다른 거 할 거 하다 오세요. 거기다 구연산만 조금 넣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10분 뒤에 오셔가지고 그냥 그 구연산만 한번 헹궈주세요. 거품 안 나올 때까지만. 그리고 다시 끼우세요. 말리실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젖을 거니까. 이게 필터를 세척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죠. 나 근데 이것도 귀찮아. 10분 넣어놓는 것도 귀찮아. 오케이. 세탁기 넣으세요. 괜찮아요. 다만 세탁기 넣으실 때는 세제 넣지 마시고 요거만 단독 세탁으로. 왜? 이거 소중하니까. 소중한 것도 소중한 건데 다른 것들이랑 섞이면은 조금 빨리 해질 수도 있고 또 일반적인 세탁에는 세제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함께 넣지는 말아주시고 단독 세탁을 해주세요. 이렇게 정말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쓴 그런 제품입니다. 펜 세척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그냥 탭 돌리면 빠지고요. 띄우시는 것도 너무나 편하게 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 세척법은요. 이제 제품 구매하시면 안에 설명서에 굉장히 자세하게 적혀 있겠지만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우리 SAA 세탁 세제 통 있죠? 파란 색깔. 그게 딱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물 3리터, 우리 33만 기억하실게요. 33. 뭐냐면은 물 3리터 넣어주시고 구연산 3스푼. 그러고 담아만 넣으세요. 그리고 10분 뒤에 와서 헹궈만 주세요. 이게 세척법이에요. 요걸 영상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3리터 정도, 물에 잠길 정도로 좀 물을 부어주시고요. 구연산 3스푼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분 정도 담가만 넣으십시오. 다른 거 할 일, 볼 일 보고 오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헹궈만 주십시오. 거품 안 나올 정도로만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막 이렇게 비틀어 짜실 필요 없어요. 그냥 조글조글 짜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좀 쓰다 보니까 냄새가 좀 나더라. 냄새를 해주시면은 이제도 쉽게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선이 아예 붙어서 안 쓸 때는 알려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탁기를 넣으실 때는 세제를 넣지 마시고 단독 세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제 사용하지 마시고 건조기 돌리실 필요 없어요. 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만 유의해 주시면은 이제 공기청정기가 필터가 그 교체 주기가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더라고요. 가습기는 그럼 몇 개월 정도 쓰고 바꿔줘야 돼요? 반영구적입니다. 관리만 잘 해주시면은.
그러니까 또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관리를 잘해주는 게 어떻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막 비틀면서 짜거나 막 박박 문지르거나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 실질적으로 구동이 될 때는 사람의 손이 닿을 일이 없거든요. 그냥 담겨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한 3, 4일에 4, 5일에 한 번씩 헹궈주는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해짐 없이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본적인 기능들도 너무나 잘 챙겼습니다. 취침 모드 있습니다. 주무실 때 잠귀 예민하신 분들 취침 모드로 켜놓으시면은 소음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으실 겁니다. 23데시벨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 제가 인터넷에 이 데시벨 그 표 같은 거 있죠. 찾아보니까 나뭇잎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래요. 거의 안 들린다는 소리겠죠. 두 번째, 요거는 이제 저처럼 아기가 아직 어린 분들 너무 만족하실 것 같아요. 안전 기능인데 애기들 띵띵 소리 나는 이런 가전제품들 얼마나 또 관심을 가져요. 그럼 갖고 와가지고 젓가락을 넣고 뭐 이게 막 만지고 넘어뜨리고 막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뭔가를 넣거나 또는 뭔가 이게 커버를 들거나 그러면 안에 이제 팬이 돌고 있었잖아요. 바로 멈춥니다. 자동 팬 멈춤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안전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이 있기 때문에 40%에서 60% 정도 아까 제가 가장 최적의 습도, 쾌적함을 느끼는 구간이라고 했던 요 구간에서 5% 단위로 증가가 될 겁니다. 내가 설정을 해놓으면 알아서 습도 조절이 가능할 거고요. 이만큼 또 습도 조절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센싱을 잘 해야 될 겁니다. 무려 10초에 한 번씩 센서가 센싱을 하기 때문에 자동 모드를 믿고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굉장히 우아하실 거예요. 우리 에어컨 중에서도 요즘 나오는 것들 전원 끄면은 바로 안 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람 슉 나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송풍 기능이죠. 내부 습기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바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자동 송풍 기능이 가습기에 들어가 있어요. 언제 동작을 하냐면은 내가 가습기를 쓰다가 물이 이제 다 닳을 경우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물이 다 닳았다는 물 부족 램프에 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그냥 전원이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1시간 동안 자동 송풍 기능을 돌면서 이 내부의 물기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게 돌 거예요. 괜찮죠? 그냥 팬만 도는 게 아니라 UVC까지 조사까지 함께 할 거예요. 최대한 이런 그 살균까지 잘 될 수 있게. 우리 엄지윤님 박수까지 나왔어요. 이건 박수 나와도 괜찮아요. 저 이해합니다. 괜찮죠? 이런 것까지 정말 신경 잘 썼어요. 그랬더니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럼 전기로 많이 나오면 어떡해요?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0W밖에 안 돼요. 10W가 어느 정도냐? 우리 형광등 있죠? 형광등, 길 따는 형광등. 형광등 하나보다도 적은 전력이에요. 이 10W가 참고로 3단 최고단 기준입니다. 그럼 내가 뭐 1단, 2단 또는 자동 모드, 취침 모드를 썼을 때는 계속 3단으로 돌지 않겠죠, 당연히? 그럼 더 덜 된다라는 거예요. 10W로 24시간 한 달 내내 틀었을 때 대략적인 전기요금도 계산해봤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채 2,000원이 안 됩니다. 한 달 24시간 내내 틀어도. 근데 가습기 내가 외출하고 있을 때는 아마 안 트실걸요? 보통 주무실 때 트니까. 그러면 그보다 훨씬 더 줄어들겠죠, 당연히. 이 다양한 기능을 넣으면서도 전기요금 걱정까지 안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괜찮지 않나요? 표시부와 조작부 지금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요거는 지금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차피 제품 보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공기청정기 하듯이 뭐 전원 버튼, 자동 버튼, 뭐 풍량 버튼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는 제품 이제 실질적으로 내가 나한테 왔을 때 한 번씩 눌러 보시면서 이야기를 제품을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습기라는 제품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공기청정기도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놨는데 거실만 두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직도 주변 보면은 제 주변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놓으신 분들이 대체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공기청정기를 우리 집에 놨으니까 우리 집 공기질은 괜찮을 거야.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집 공기질이 괜찮은 게 아니라 우리 집 거실 공기질이 괜찮은 거예요. 왜냐? 우리 집이 원룸이 아닌 이상 벽이나 방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선풍기, 에어컨, 거실에 켜놓는다고 이게 막 벽을 뚫고 뭐 이렇게 뭐 방까지 가나요? 못 가죠. 음. 공기청정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청정기 방방곳곳 프로젝트를 했던 거잖아요. 가습기도 마찬가지예요. 가습기를 놨을 때 우리 집 전체가 가습이 되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놓은 안방, 내가 놓은 뭐 아이방, 이렇게 방마다 가습을 제대로 해줘야지만 실질적인 가습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습기도 저는 방방곳곳의 개념이 도입이 돼야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고 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옵티미스트, 지금 숨가쁘게 좀 달려와 봤습니다. 벌써 5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네요. 리더님들과 너무 재미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갔는데, 이 옵티미스트 가습기 11월 4일 출시 예정입니다. 가격은 45만 원으로 출시가 될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도 레귤러로 판매가 될 겁니다. 5만 원이고요. 당연히 본품 제품에는 필터 하나 기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필터 바로 또 구매해야 되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드릴 좋은 소식. 출시 프로모션으로 본품 구매하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필터 무상으로 하나 그냥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총 필터가 2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옵티미스트 가습기 구매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출시됐을 때가 가장 혜택이 좋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우리 옵티미스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5분 정도는요, 제가 DC 드랍스 아까 말씀드린 식기세척기 세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DC 드랍스 식기세척기 세제 드디어 출시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그간 요청을 한 경우도 있으셨을 거고, 또 식기세척기를 쓰시는 리더님들의 경우에는 좀 많이 기다리기도 하셨을 텐데요. 우리 DC 드랍스 1963년도에 출시가 된 이후로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또 받을 제품일 겁니다. 하지만 요즘 이제 주변에 또는 리더님들 입장에서도 식기세척기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게 손설거지를 할 땐 너무너무 성분도 좋고 세척도 잘 되는 제품인데 야 내가 큰맘 먹고 식기세척기를 샀는데 이게 또 식기세척기에 용으로 나온 건 아니다 보니까 나 또 뭐 다른 거 알아봐야 되나 또 다른 회사 거 쓰는 건 좀 걱정되는데 하시는 분들 계셨죠. 그래서 60년 이 DC 드랍스의 기술력에 안심을 더한 식기세척기 세제가 출시가 될 겁니다. 네. 우리 식기세척기 세제 3가지 특징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력한 세척력, 믿을 수 있는 성분, 그리고 지구까지 생각한 제품입니다. 세제라 함은 뭐 브랜드를 떠나서 일단 당연히 세척력이 기본으로 좋아야겠죠. 특히나 또 이제 식기세척기라는 이 제품 자체가 사람의 손으로 세척을 하는 게 아닌 역시나 이것도 이제 이렇게 팬이 돌면서 물이 분사가 되면서 씻겨 내려가는 원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물살에 의해서 각종 음식 재료들이 잘 씻겨 내려갈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잘 해줘야 될 겁니다. 이 세제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넣었냐면요. 효소를 넣었는데요. 이 효소가 무슨 효소냐?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단, 뭐 밥과 반찬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들에 잘 반응을 해서 잘 씻겨내갈 수 있도록 그런 효소가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밥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뭐 쌀도 있을 수 있고 뭐 밀도 있을 수 있고 뭐 면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밥의 종류는 탄수화물이 많죠. 탄수화물은 아밀라제 효소랑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이 물이 분사가 됐을 때 잘 씻겨나갈 수 있게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반찬류들, 뭐 고기류들, 뭐 계란, 치즈 이런 단백질류들은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효소와 잘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맞춤식 효소를 넣어서 잘 세척이 될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식세기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너무 만족하실 거예요. 식세기를 혹시 안 쓰는 분들이더라도 시간 되실 때 가전 코너 같은 거 한번 가보셔서 식기세척기 한번 꼭 열어보시길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식기세척기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그 통이 2개가 있을 거예요. 세제 넣는 통이. 세제통이 하나가 있을 거고 린스를 넣는 통이 또 있을 거예요. 세제는 뭐 쉽게 이해하는데 안 쓰시는 분 린스는 뭐 린스에 뭐 샴푸 린스도 아니고 린스 무슨 역할이냐면은 물때나 뭐 물 얼룩 요런 것들 비린내 같은 거 제거해 준 역할로 식세기에 린스를 넣는 통이 따로 있거든요.
그리고 식색이 이런 유형들 보면은 가루도 있고 액체도 있고 뭐 다양해요. 그러면 뭐 세제 따로, 린스 따로, 뭐 가루는 얼마 넣고 액체 얼마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고형 타입이에요. 고형. 이렇게 고체 타입이에요. 한 알로 세제랑 린스를 다 포함했어요. 한 알만 넣으시면 되는데 이거 식세기 세제를 다른 회사 거 혹시 써보신 분들 비닐 벗겨갖고 넣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저희는요 그냥 비닐째로 한 알 넣으시면 돼요. 몸에 안 좋은 비닐 아니고요. 알코올 성분으로 만든 비닐이라서 수용성으로 다 녹아요. 그냥 박스 안에 이렇게 개별로 들어있을 거예요. 비닐로 포장돼서 한 알 넣어서 넣으세요. 끝. 너무 편하죠. 그리고 우리 아메인 만큼 세척력은 당연히 챙겼고 성분 믿을 수 있게 당연히 챙겼습니다. 우리 식세기 세제들을 보면은 종종 뭐 색깔이 있거나 향기가 있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그게 왜 필요하지? 뭐 샴푸는 뭐 머리 감으면 향기가 좀 지속이 돼야 되니까 그런 게 이해가 되는데 세제는 설거지하는데 굳이 색깔이랑 냄새가 왜 필요하지? 색깔 냄새 다 뺐어요, 저희. 불필요한 거 다 뺐고요. 그리고 성분도 식물 유래 성분이랑 미네랄이 함유가 되어 있다 보니까 순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에요. 또 이런 것들이 뭘로 증명이 되냐? 우리 아메이홈 하면 사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바이오퀘스트 인증 아니겠습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잖아요. 생분해가 되잖아요. 우리 식세기 체제에도 바이오퀘스트 인증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도 FSC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박스로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겉 포장지부터 제품까지 정말 환경을 생각한 그런 제품이다라는 거. 이 아메이 식기세척기 세제는 옵티미스트보다 한 달 빠른 10월 15일 날 출시될 겁니다. 그리고 한 박스에요. 60알 들었어요. 무려 60알. 하루에 하나씩 쓰시면 2달이나 쓰실 수 있어요. 가격은 36,000원이에요. 굉장히 괜찮죠. 그리고 요 아메이홈 식기세척기 세제는 미국 아메이에서 직수입합니다. 네,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요거 문의하시는 분이 종종 계셔갖고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아메이홈 DC 드랍스 식기세척기 세제까지 제가 빠르게 좀 핵심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 제가 해드릴 얘기가 많아가지고 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1시간이 후딱 지나가 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혹시 끝나고 또 다른 그 일정이 있으신 건가요? 미팅이? 있으시구나. 그러면은 제가 그 Q&A는 나중에 또 만나뵐 일이 있을 때 또 다시 한번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잘 준비를 해서 만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1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나중에 또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옵티미스트 식기세척기 세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짧게 그래도 질문 좀 드릴게요. 올라온 거 보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청정기하고 같이 써도 되냐고 아까 올라오신 분 괜찮습니다. 써도 네. 되죠? 우리가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구연산 대신 혹시 저희 에로씨나 흡액제 이런 그건 안 돼요. 안 되고요. 우리께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피부에 닿은 안전성 검증이랑 호흡기로 들어온 건 별개이기 때문에 그냥 꼭 구연산과 베이킹소다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리더님들 어떠세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 뜨시나요? 난 뛰는데 막 이 제품이 너무너무 좋아서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거든요. 지금 요번 달 저희 어떻게 더마랑 한 몸이 되셔서 달리고 계시죠? 네, 9월 달은 정말 9월, 10월은 더마랑 한 몸이 되시면서 입으로는 옵티미스트를 계속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 파이팅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